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교수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쯤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게다가 중증 화율도 예상보다 높아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7,000명을 넘어서 연 이틀째 7,000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위중증 환자도 증가를 하면서 현재 857명이나 달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 병상 가동률이 78.8%고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도 85%에 달하거든요. 네. 이 정도 수치면 방역당국의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전국 75%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넘긴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0%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방역당국,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병상 개수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병상 개수에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병상은 가지고 있지만 의료 장비 등이 없어서 바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병상을 이용하고 있던 환자가 이 완치돼서 중환자 병상을 나가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병상 가동률 80%를 넘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소진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돌파 감염에 따른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지금 한 2%대로 보고는 있는데 네.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거의 마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치명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57명의 환자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치명률도 지금 7월달 0.31%, 10월달 0.64%, 현재는 0.82%까지 도달했거든요. 예. 지금 누적 치명률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한 위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치명률 증가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지금 하루 사이에 오미크론 환자가 22명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현재 60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차치하고 일단 국내 발생이 가장 중요한데 국내 발생 오미크론 확진자가 45명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국내 감염자 모두 인천 미추홀구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본격적인 지역사회로의 전파다, 즉 방역망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미 방역망을 벗어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된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오미크론 분석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연관성이 특별하게 확인이 안 되면 오미크론 분석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미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감염력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훨씬 더 델타보다도 높고 앞서도 리포트에 나오신 것처럼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4배 정도 높다. 적어도 2배 이상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오미크론 여파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에 비해서 접촉자 분류나 격리 등의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중증으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성 데이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국내에서 아무데도 나온 데가 없거든요. 예. 일단 지금 정황상으로 어떤 경향성상으로는 델타보다는 병원성이 낮아진 것 같다라고만 추측을 할 뿐이지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의 그 병원성이 델타보다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중증환율이 0%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환율이 2%대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더 감소해서 만약에 1% 또는 0.1%로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예. 확진자 중에 그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백신 회피 능력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돌파 감염 환자들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 중에 일정 비율이 위중증 환자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랑 비교를 했을 때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는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추가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3회 접종까지 마치면 기존 백신으로도 충분히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에서 연구 결과를 냈는데 백신 2회 접종, 우리가 기본 접종으로 알고 있는 2회 접종까지 하면 분명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중화항체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더라. 반면에 2회 추가 접종을 해서 3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는 중화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나 증가하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제약사, 이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측의 연구 결과이고, 이와 관련성이 없는 제3자의 연구 결과들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일단 뭐 화이자 측의 연구 결과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추가 접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추가 접종으로 오미크론의 어떤 감염력이나 병원성을 그나마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스러운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때문이 아니라 델타 변이의 항체 효과가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돌파 감염이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오미크론이 아니고 델타 변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3차 접종은 지금 필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 맞고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백신 효능은 연구 결과를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비상계획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던 방역당국도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근데 이 중환자 병상이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병상을 그러니까 다른 일반 비코로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중환자 병상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이 아니고 다른 질병, 다른 질환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코로나19를 해결한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7,000명대 연이틀 나오는 이런 확산세를 빨리 줄여야 된다. 감소세로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그 방역 패스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한시적으로나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강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